은퇴한 지 2해. 순자의 아침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달력을 넘기며 하루를 확인하지만 숫자는 마음을 조이지요. 퇴직금과 연금은 이미 자녀들의 생활비와 손주 지원으로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TV 홈쇼핑 상자와 건강식품 박스가 거실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지금 아니면 늦는다라는 문구가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평생 아껴왔던 건가? 순자는 매달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학원비, 아들의 생활비, 체면을 위한 모임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은 늘 순자의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지갑을 열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립니다. 지난 2년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도 도와줘야 할까? 아들은 여전히 자립하지 못했고 순자의 마음을 조입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그녀를 흔들었지요. 엄마, 이번 달만 도와주면 돼요.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잖니, 아들. 이번에는 달라요. 엄마밖에 없어요. 순자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교회 모임은 순자에게 체면과 압박의 장소였습니다. 동창 권사들은 자녀와 손주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손자는 이번에 영어 캠프 다녀왔어요. 돈 좀 들었지만 같이 있었죠. 순자 권사님, 손주 학원은 안 보내시나요? 다들 이렇게 해요. 이순자 억지 미소. 그건 그렇지요. 웃음 뒤에 불안,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순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TV에서는 건강식품 광고가 쉬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문구는 그녀를 조바심 나게 했습니다. 내 나이에 건강 잃으면 끝이지. 손은 자동으로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매달 반복되는 소비, 줄어드는 잔고. 다이어리를 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9,800만 원, 연금 130만 원. 생활비, 자녀 지원, 체면 건강 지출로 이제 남은 금액은 4천만 원 정도뿐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몇 년도 못 버티겠네. 우편함에서 발견한 전단. 시니어 재무특강.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순자는 손으로 전단을 쥐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한번 가볼까? 이 순간 순자의 마음속 불안과 불행이 바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갈등과 선택의 서막이었습니다. 순자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는 전세자금과 생활비 모두를 한 번에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보내주면 안 돼요. 정말 막막해. 이순자 속으로. 이대로 주면 끝이 없는데. 순자는 결정을 미루면서도 카드 결제를 반복합니다. 마음은 초조하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딸 집 저녁. 딸은 손주 학원비를 요구하며 또 다른 압박을 가했습니다. 순자는 도와주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학원비 좀. 이순자. 말했잖아. 저번 달까지만 도와준다고. 순자는 딸의 눈치를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나부터 지켜야 한다는 새 결심이 피어오릅니다. 재무특강 현장 다음 날. 순자는 전단을 손에 쥔 채 특강장에 들어섰습니다. 40대 남성 강사가 경제적 위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 지원, 둘째, 체면, 셋째, 건강 불안. 참가자들은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료 시니어들의 공감은 순자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의 후 복도. 이순자 속으로. 나부터 지켜야 해. 안 그러면 정말 끝이야. 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간의 습관, 가족의 기대, 사회적 체면.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집 새벽. 순자의 하루는 불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잠들고 싶지만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미래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 자녀들 요청서, 건강식품 결제 내역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대로면 정말 끝장나겠네. 불안은 손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계산기를 들고 수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남은 자금으로는 생활비, 자녀 지원, 체면과 건강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 집. 아들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요구했습니다. 전세 대출 상환, 생활비, 사업 준비금까지. 순자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들, 더는 안 돼. 엄마도 이제 한계가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만 마음의 결단은 굳었습니다. 아들은 분노와 불안,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집니다. 엄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찢어지지만 선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집 오후.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과 건강식품, 자녀 지원의 굴레 속에서 자산은 이미 거의 바닥났습니다. 손주 선물, 교회 모임 참석, 친구들과 점심 약속까지. 작은 지출이 순자의 재정을 조여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둔 고민을 다시 꺼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삶의 균형, 그리고 가족과의 선을 정해야 했습니다. 강의 현장 저녁. 순자는 재무특강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사. 여러분, 문제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한 돈으로 자신을 소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나를 지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참가자. 맞아요. 저도 아이들 지원 때문에 퇴직금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동료들의 경험담은 순자에게 큰 충격과 공감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마음속 공허한 감정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출 내역, 자녀 요청 기록, 생활비, 건강식품 구매 내역을 모두 정리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끝장이야. 마음속 불안과 공포가 결단으로 바뀝니다. 이순자 속으로. 이번 달부터는 철저히 계획할 거야. 나부터 지켜야 해.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마음속 긴장과 불안, 체면 압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불안과 압박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현실적 위기, 그리고 선택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순자는 결심한 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자 평소처럼 분주한 손길이 아닌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집안을 정리합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지난밤 작성한 지출 계획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는 하나씩 바꿀 거야. 무작정 퍼주지 않고 체면보다 내 삶을 지키는 걸 우선하자. 조금씩 바꾸면 돼. 첫 번째 변화는 자녀와의 대화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이순자. 이번 달은 안 돼. 엄마도 지켜야 할 게 있어.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수긍하는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뜻대로 할게요. 순자는 작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가족과의 경계,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순자는 특강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청강이 아니라 강사와 참가자들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40대 강사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1만 원씩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체면 때문에 지출했는데 이제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순자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계획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며 작은 성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노트북과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지출 계획과 실제 지출을 비교하며 작은 성과를 확인합니다. 건강식품 구매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카드 사용을 막았습니다. 예상보다 돈이 남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힘을 주다니. 순자는 손주와의 통화에서도 여유를 느꼈습니다. 선물은 조금만 줄게. 그래도 마음만은 가득 보낼게.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가슴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친구 모임 주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점심값, 선물 모임 회비 등에서 더 이상 억지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구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순자야, 요즘 정말 편해 보인다. 뭔가 달라졌어. 그냥 조금씩 바꾸고 있어. 스스로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고.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제적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순자는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출을 계획대로 실천했고 가족과 경계를 설정했으며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솔직함을 유지했습니다. 작은 성공이지만 그녀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되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해야지. 순자는 이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결단과 작은 행동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채우고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변화가 몸과 마음에 조금씩 자리 잡았음을 느꼈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체면 부담, 건강식품 소비로 인한 압박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진 느낌이네. 아침 식탁에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차림이 놓였습니다. 순자는 손주에게 보낼 편지를 쓰며 작은 기쁨을 음미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돈으로만 채워진 선물이 아닌 마음과 경험을 담은 작은 선물과 함께 진심 어린 격려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재무 특강에서는 순자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작은 결심과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저도 따라 해봐야겠어요. 순자는 단순히 자신의 재정 상태만 개선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조율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솔직함과 배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아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조금 힘든 일을 겪었다고 털어놓았고 딸은 장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소소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단호함과 따뜻함을 조화시켜 가족을 맞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겠지만 우리 모두 계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해. 알겠어요, 엄마. 이제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순자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존중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억지로 지출하지 않고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에서 나누는 웃음과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체면보다 중요한 가치, 즉 솔직함과 마음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순자야,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뭔가 달라졌어. 그냥 조금씩 실천한 것뿐이야. 마음이 편해야 진짜 행복이지. 순자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인간관계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삶의 여유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왔고 순자는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결심과 실천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안과 걱정에 눌려있던 날들, 가족과의 갈등, 체면과 소비에 치이던 삶은 이제 서서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 마음속 깊이 자리한 평온함. 순자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심과 작은 실천이 진정한 평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의 힘과 여유를 얻은 순자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